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는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오인 출동에 관한 내용인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자, 첫 번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지역에서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좀 조심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명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기 전에 이게 연막소독이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신고 전화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뭐 소방관들한테 이제 오면은 오인 출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럼 뭐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이제 참관을 하면서 안전을 좀 이렇게 돌봐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리 신고를 좀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걸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제가 외워서 요거 나오면 무조건 답입니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일단은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 그 다음에 뭐뭐뭐가 없는 지역. 이게 좀 많아요. 이게 뭐가 없는 지역이냐면 소방시설이나 소방용수시설이나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자,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건축물 밀집 지역. 자, 요 세 가지가 답으로 나올 겁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요게 뭐랑 겹치냐면 화재 예방법에 보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있어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그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내용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서로 겹칩니다. 근데 안 겹치는 게 딱 세 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산업단지,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뭘 내겠어요? 그렇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이 아닌 게 답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시장, 공장, 창고 밀집, 목조 건축물 밀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답을 외우는 거예요. 산업단지, 뭐뭐뭐가 없는 지역,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요 세 가지가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고해야 되는 곳이 아닌 게 뭐냐? 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죠?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의 추세가요, 이걸 그래서 이제 외워서 푸니까 뭘 물어보냐면, 와, 이걸 물어봐요. 자, 그 밖에 뭐죠? 뭐로 정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이죠? 그냥 니네 동네에서 알아서 정해라. 너네 동네에서 알아서 정해라를 뭐라고 합니까? 시도 조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요 정도 하나 정도? 요거까지 여러분들 외워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닌 거 찾아라 그랬죠? 제가 뭐 찾으라 그랬어요? 산업단지, 그 다음에 뭐뭐뭐가 없는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죠? 근데 심하다 보니까 딱 그것만 뺐어요. 자, 없죠, 저희가 찾는 게.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뭐라 그랬죠? 시도 조례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찾으면 답은 금방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찍는 요령 알려드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신고하여야 하는 곳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딱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산업단지 없습니다. 삐리리가 없는 지역. 야, 없는 지역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소화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라고 돼 있죠?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보시면은 금방 찾을 거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스타일의 문제 중에 끝판왕은 누굴까요?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통지를 해야 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죠?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거 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업단지 빼세요. 자, 이거 빼는 거니까 자, 표시를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빼야 되는 거 산업단지 빼시고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빼세요. 노후 불량 건축물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뭐였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였잖아요. 자, 이것까지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제끼면은 그럼 통지를 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니은, 디귿, 미음, 시읒이 되는 거죠. 시장, 공장, 창고 밀집, 그 다음에 뭐 목조 건축물 밀집,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그리고 마지막에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공장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외우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포함이 안 되는 거를 제끼다 보면은 답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번에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4개가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3가지 꼭 외우시면은 아마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번은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선에서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출동을 해요. 아,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방해하면 안 되겠죠. 방해하면 어떻게 되게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시 도로교통법, 이거 외우세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하되,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선통행은 도로교통법에 정해놓는다는 얘기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소방자동차는 끼어들게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차선 위반은요, 신호 위반은요, 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빨리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러라고 하죠? 소방기본법에는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 내용은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힘들다는 얘기죠. 자, 내가 우선통행을 하지만 저쪽에서 분명히 뭔가 서로 사인이 안 맞으면 차가 이렇게 들이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소방관들이.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돼요. 빠르고 안전하게. 빠르고라고 하는 건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전자의 소위 말해서 주의 의무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죠. 다 면제를 해주지만 그래도 너도 좀 조심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어렵죠?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렌 울려도 됩니다. 그래서 출동을 하거나, 출동도 있고 뭐도 가능해요. 훈련을 할 때도 가능해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네요. 화재 진압 훈련을 위해서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답니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12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